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라멘보다 신라면, 하이볼보다 참이슬, 한류에 매료된 일본 MZ세대라는 제목의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2002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이래로 2025년까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한류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한류의 모든 영역이 일본의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한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류 초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언론은 한류 국제세를 내세우며 애써 한류를 축소하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한류가 일본은 물론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자 한류의 일본 열풍은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류의 유행에 1차 한류, 2차 한류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지 않은 것처럼 정신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5차 한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류 기사가 올라왔고 위에서 말했듯 23년 동안 한류가 일본을 지배했지만 일본 내도익들은 23년 동안 한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의 사이에서 한류가 생활의 일부로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와 하라주쿠 등 번화가에서는 한국 패션과 K-푸드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고 한국 브랜드가 일본의 트렌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은 시부야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 마틴킴의 티셔츠와 가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립밤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힌스, 한국제라고 듣는 것만으로 좋다고 느낍니다. 가까운 미래 한국 패션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는 그녀가 NCT 팬들과 함께 한국 콘텐츠를 보게 됐습니다. 생일에 마틴킴의 가방을 선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시부에서 만난 일본 패션업계 관계자는 만두라고 하면 비비고 매운 라면이라면 신라면, 소주라고 하면 참이슬이라며 한국의 식문화를 동경의 대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때 드라마 중심이었던 한류는 이제 컨텐츠, 음식, 패션, 뷰티로 퍼지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이 불을 붙인 일본의 매운 라면 시장에는 일본 식품까지 추정하며 신상품을 만들고 CJ 제일대당의 비비고 브랜드는 일본에서 인기를 넓혀 도심에서도 점심에 떡볶이와 김밥을 즐기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지금은 거리의 식당 메뉴에도 한국 요리가 자연스럽게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류에서도 하이트 진로에 참이슬이, 돈키호테 등 양판점에 늘어서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하이볼보다 참이슬로 건배하는 광경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K-이니셔티브 열풍을 타 일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지바현, 기사라즈시의 비비고 만두 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담당자는 미국에서 만두 시장 1위를 획득한 성공 모델을 일본에서도 재현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영토를 더욱 넓혀갈 계획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30년 전에 비하면 참이슬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이볼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 무브먼트는 없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플레이버 소주를 내놓아 젊은 세대에게 강한 알코올을 무자각적으로 섭취하게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레몬소주라는 진로에 가루 레몬 주스를 섞은 입맛 상쾌한 도수 20도가 넘는 소주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판매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 과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유행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일본은 세계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면이든 참이슬이든 현실은 많은 종류가 있는 라면이나 소주 중 하나 정도의 인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부 동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비추고 있네요. 라멘과 인스턴트 라면의 구별은 중요하다. 일본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먹는 거. 원래 인스턴트 라면은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젊은 사람 중에 인스턴트 라면이라면 신라면이라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라멘과는 별개의 카테고리. TV CF 같은 거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한국 제품이 침투해 있는 느낌이 아니네요. 노출이 안 돼서 만약에 그것만 침투했다면 광고계의 기적이지.
기본적으로 여성이지 아들은 MZ세대이지만 한류에는 전혀 빠지지 않았다. 회사 동료의 딸이나 여동생이 한류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들린다. 내가 자주 가는 이 작가에는 한국 메뉴가 있는데 미소는 놓여 있지만 참이슬은 안 놓았어. 일본 소주가 있는데 한국 소주는 안 마시잖아. 신라면이 일본에 오기 전부터 외식 산업에서는 매운 라면은 있었고 매운 된장 라면은 있었다. 인스턴트 라면은 저렴한 가격이라 MZ세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자극물로 중독성이 있어 점점 마비되고 매운맛을 알 수 없게 된다. 한번 빠지면 무엇이든 무뎌지게 만들어 본래 음식이 아니게 된다. 섬세한 일식의 미각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농신 신라면이 불을 붙인 일본의 매운 라면 시장에서는 니신 식품까지 따라서 신상품을 투입. 아니요, 일본의 시장에서도 아주 매운 라면 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지지층은 있겠지만 일본인 전반이라면 그다지 인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쇠퇴했어요. 가끔 먹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철은 지났다고 본다. MZ세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쇼트 동영상 등 SNS에 의해 한국 제품을 시도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통계는 늘지 않았던 것이 실태라고 생각한다. 즉, 주에서도 먹고 있으니까 시도는 해봤지만 매료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라면도 참이슬도 옛날에 무슨 문제 일으키지 않았나. 특히 참이슬은 한국인 지인이 일본에서 참이슬보다 일본 소주가 더 몸에 좋다면서 일본 소주를 마신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신라면도 참이슬도 가끔은 한국 것을 소비하는 일은 있어도 평소 생활의 표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과성과 붐을 넘어야 하니까. 취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이 라면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미각이 걱정됩니다. 참이슬은 이런 합성 싸구려 술을 마시는 사람도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아는 술을 좋아하는 대학생에게 물었더니 제페니스 위스키가 있는데 왜 맛없는 소주를 마셔야 돼? 라고 일축했어요. 개인적으로 신라면은 너무 매워서 깊이도 없고 논해. 참이슬은 너무 달고 술에 취해 있어서 거절합니다. K-팝 열풍이 매운맛 열풍으로 우연히 신라면이 팔렸을 뿐이다. TV에도 매운 음식의 완식을 겨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효과가 있었을 뿐 한류에 매료된 것은 아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23년 동안 정신승리를 하며 꾸준하게 한류의 영향력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의 MZ세대들은 한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에서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후도 일본의 경제는 30년 전에 폭망했지만 지금도 그 상황을 외면하며 정신승리하는 내도익이 많다 보니 재도약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일본의 한류도 내도익이 외면하며 정신승리하는 동안에 일본 사회에 더욱더 스며들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